오늘 들어갈 진도가 바로 관사죠. 부정관사란 의은, 우리가 흔히 명사 앞에 붙이는 이 은하, 은을 말하는데 불특정한 단수명사 앞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불특정한,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명사 앞에 이때 기준이 첫 번째 발음에 따라서 명사의 첫 발음에 따라 만약에 자음 발음이라면 flower, 모음 발음이라면 an apple 이렇게 자음 발음, 모음 발음 앞에서 하나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의은으로 차이가 나게 되죠. 아래에 있는 정관사 가 바로 우리가 위에서 본 부정관사 의은의 rival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정한 명사를 지칭해주는 단어고요. 그래서 해석이 그, 저, 이 정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줄 때. 하지만 중요한 다음 포인트 별표 쳐주시고 명사의 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명사가 몇 개든 상관없이 특정하기만 하면 the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서 그 펜, the pen, 그 펜들, the pens, 그 물, the water 이렇게 하나일 때도 여러 개일 때도 혹은 water처럼 불가산일 때도 앞에 the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도 명사의 첫 번째 발음에 따라서 the 혹은 the라고 소리가 바뀌게 되는데 자음 발음 앞에서는 the flower, 모음 발음 앞에서는 the apple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주의 의은과 드디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발음 때문이고요. 철자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영어에서 모음 철자는 A, E, I, O, U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자음 철자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이 부분은 철자입니다. 오늘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희의 기준은 아래에서 보고 있는 발음이 되겠고요. 요렇게 많지 않아요. 영어의 모음 발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씩 연습을 해보면 맨 첫 번째는 아 편하게 그 다음은 역시 별도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발음은 굉장히 볼을 옆으로 당기면서 해보실까요? 에, 그래서 제가 사과를 말할 때 애플 이렇게 하지 않고 apple 그때는 표기법이 요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가 이 짧은 이에요. 이 짧은 이를 발음을 잘하는 방법은 with 어금니에 혀를 붙이고 바닥을 감싸듯이. 그 다음에 떼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이 소리는 열심히 볼을 옆으로 당기면서 최대한 길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완전 동그라미는 평범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내는 오. 다만 이렇게 C가 뒤집어진 듯한 O가 완성 안 된 듯한 모양이 나오면 턱을 툭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숫자 3처럼 생긴 아이가 발음인데요. 소리 뒤에 RE 바로 따라 나오면 그러면 그 R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살짝 구부러지면서 요렇게 이라고 표기법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직전에 있었던 발음은 소리로 자르다란 단어 cut 요런 거에서 쓰이는 발음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에 R 발음이 바로 뒤따르면서 curve 이런 식으로 curve 이렇게 어와 R이 바로 만났을 때 표기법이에요. 그리고 슈아 발음 제가 너무 많이 강조드렸었죠. 전혀 힘을 주지 않고 with 어금니 아래 역시 혀를 붙이고 떼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에가 구부러진 항아리처럼 생긴 유가 있으면 우리가 직전에 본 슈와
발음을 길게 끌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습해 볼까요? 아, 에, 에, 이, 떼고 길게, 그 다음 평범하게, 턱을 툭 떨어뜨리면, 그 다음, 산처럼 생긴 아이가, 그 뒤에 RE 따라 나오면, 그리고 가장 편한 발음, 그리고 얘를 길게 끌어야 하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자음만 이제 마스터해주면 끝이죠. 자음도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B 발음의 포인트는 B,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B. 그리고 dip. 그 다음에 아래 입술의 윗니를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면서 flowers. 반면에 아래 입술의 윗니를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긴 하는데 거기서 목을 울리셔야 돼요. 목을 만져보면 여기도 진동이 생길 거예요. 입술에서도 voice. 그리고 그 다음으로 give. 예전에 제가 여기 혀의 시작 지점을 혀뿌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혀뿌리를 누르셔야 돼요. give. 그리고 H도 혀뿌리에서 소리가 납니다. 히응 소리를 여기 바람으로 형성시키면서 home, how 라는 소리가 굉장히 깊은 곳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해볼래요? 그쵸? 그리고 climb 역시도 그쪽에서 소리가 나요. climb. 그 다음으로 job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입 앞쪽을 치면서 job 이런 소리가 나는데 fusion이라고 할 때는 준 느껴보세요. 소리가 어디서 부딪히면서 나는지 준 여기 요쪽에서 여기 옆에서 준 다시 입모양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말할 때 job 앞으로 갑니다. job 하지만 fusion 굉장히 가볍고 옆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지읒으로 표기가 되지만 job 입 앞을 치면서 fusion 옆에서 어금니 아래에서 혀가 만나면서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lose L 발음은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었죠. 반드시 윗니 안쪽에 잇몸 시작되는 부분에 혀가 닿아야 된다고. lose. 그렇지만 R은 여러분들이 오늘 거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혀가 안으로 말려요. rose 이렇게 혀가 안으로 말려듭니다. 그리고 normal 그리고 mouth 양 입술이 만나면서 소리가 형성돼요. 그 다음으로 터지면서 prepare. 그 다음 우리가 번데기 발음이다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 아이죠. think. 반드시 윗니랑 아랫니 사이에 혀가 위치해야 돼요. think.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목을 울리세요. that. 목을 울려주셔야 돼요. that. 조금만 더 목을 울려주세요. 다시. 훨씬 괜찮았어요. 첫 번째 거보다. 그 다음에 엄청 뾰족한 소리예요. street. 하지만 옆으로 소리가 슝 새어나가면서 sharp. 그리고 zipper. 요거 연습 좀 해줘야 되죠. zipper. 그 다음으로 T.
그리고 한국어의 치읓 소리가 이렇게 발음이 생겼구나. 발음 기호도 눈에 익혀주시고요. chop. 그 다음으로 W 소리를 잘 내려면 입을 힘을 뺀 오, 오, 오. 이 상태에서 소리는 라고 내주세요. 몬드, 몬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발음의 잉 이런 받침 소리가 영어에서 요런 기호로 사용됩니다. sing, sing. 그럼 벌써 마지막이죠. university, yacht, yellow, yogurt. 이렇게 모음 앞에 길게 J처럼 생긴 발음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발음 기호들의 기능은 지금 우가 있다면 U 소리로 바뀌게, 아가 있다면 야 소리로 바뀌게, 애가 있다면 예로 바뀔 수 있게, 오도 마찬가지로 요로 소리 날 수 있게 도와주는 발음 기호예요. 문제는 이 발음 기호가 아래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자음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고요. 한국어의 기준과 다르니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한국어에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전부 다 모음이라 여겨지지만 영어에서는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이 자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이그샘플 보이시죠? umbrella.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발음을 확인해 봤더니 는 모음 소리가 맞죠. an umbrella. 하지만 U라는 소리는 university가 돼야 되고요. 다시 한번 umbrella랑 university 둘 다 U라는 철자로 시작하지만 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중요하다. 잘 상기시켜 주셔야 되겠고 모음 발음을 다시 한번 쭉 읊어보겠어요. 시작. 아, 에, 이, 오, 어, 우, 으. 걔네 말고 야, 여, 요, 유라는 소리는 자음이라는 점. 그래서 university는 자음 발음이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야 소리도 자음이라서 노트한데 yacht 그리고 아래에 엑스레이 한 장 읽어볼까요? An X-ray. X-ray의 첫 번째 발음을 확인해 주세요. 모음 발음이고요. 그래서 an X-ray, 은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철자 기준이 아니라 소리, 발음 기준. 아래 question 1에서 1, 2, 3, 4, 6번. question 1의 1번. an uncle. 왜냐면 모음 발음이니까. 그 다음에 uniform, 자음 발음이니까 모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주의해주고 그 다음에 mp3 파일, mp3 파일 역시 m은 철자로 봤을 때 자음이나 모음 소리죠. 에로 시작되는 모음 소리. 그리고 이메일 역시 이 모음이지만 6번에 있는 European 이란 단어는 U라는 소리로 시작되니까 자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야 되겠죠. 방금 우리가 열심히 발음을 준비해둔 이 관사들을 명사 앞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명사가 가산명사인가 불가산명사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선 가산명사라면 기본적으로 은을 꼭 붙여 쓴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자동차 한 대, a car. 하지만 만약에 복수 명사라면 그 앞에 은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cars, 을을 떼고 자동차들. 그러나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경우에는 반드시 늘을 붙여줘야 되고 아까 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 수랑은 상관없다. 특정한 차가 한 대더라도 그 차, the car, 여러 대이더라도 the cars, 그 차들 이렇게 늘을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가산명사가 관사를 사용했을 때 총 문장 내에서 4가지 형태로 등장한다라는 결론이고요. The car, cars, the car, the cars. 그렇죠.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를 꼭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불가산 명사는 으은이란 단어를 절대 붙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 밥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밥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 많죠. 그래서 I like rice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제가 특정 밥이 좋아가 아니라 그냥 불특정한 일반적인 밥을 얘기하는 그런 대사로 I like rice 라고 해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 이러면 I like the rice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불특정하면 rice, 특정하면 the ric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펜과 advice에 대해서 가능한 형태를 한번 골라보세요. 다 푸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3번에서 우리가 펜을 영어로 말하고 싶다면 the pen, 그리고 pens, the pen, the pens. 그러면 정황에 맞는 걸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 펜들 좀 다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the pens? 그쵸. depends. 근데 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서명하려면 펜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리고 I need a pen. 그치. I need a pen. 저희 사무실에 펜이 부족해서 펜을 좀 사와야겠어요. 이러면 I'll buy we need to buy pens. pens죠. pens. 그리고 누군가가 쥐고 있는 그 펜을 보면서 내가 그거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the pen. advice 같은 경우에는 불가상 명사기 때문에 안 특정한 조언을 얘기할 때 advice, 특정한 조언을 얘기할 때 the advice, 이때 모음 소리니까 the advice가 아니라 the advice라고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은을 붙인다든지 복수 형태들을 쓰는 것은 불가능하죠. 한정사란 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는 한정사라는 게 명사를 한정해주는 품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명사,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명사, 그리고 관사, 우리 오늘 보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수량형용사가 있는데 얘네는 하나의 명사 앞에서 여러 번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얘네는 하나의 명사 앞에서 딱 한 번만 쓰셔야 됩니다. Can I borrow a pen? 제가 펜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your pen? 당신의 펜을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으나 your 같은 단어는 따로따로 한 번만 쓰셔야 되고 Can I borrow your pen처럼 둘 다 욕심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명사가 이미 쓰여 있다면 관사를 떼준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만 골라줘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으랑 들을 누굴 써야 할 것인가 고민될 때 그 구분 기준이 항상 내가 아니라 상대이다. 너무 중요하죠. 상대가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으은이라고 언급해 주시고 상대가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한다면 the 혹은 the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 예시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A가 You didn't come to my party last night. 너 어제 내 파티 안 왔지? 이렇게 따졌더니 B가 Sorry, there was a problem at work. 나 어제 진짜 직장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 B는 그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B. 알아요. B는 알죠? B는 알아요. 누가 몰라요? A. A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겪은 문제인데도 the problem이라고 하지 않고요.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the problem이라고 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황을 잘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question 3에서 1번부터 4번, 5번, 7번, 11번, 14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나요? 첫 번째는 그쵸? Sorry, I'm about to watch a movie. 영화를 막 보려는 참인데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대사고요. 이때 나는 눈앞에 그 영화가 딱 이제 보이지만 상대가 그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장면으로 으라고 얘기를 꼭 해줘야 하는. 그리고 These cookies are so delicious. Can you tell me the recipe? 조리법 좀 알려줄래?
아마 상대가 쿠키를 구워왔고 그 조리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Do you have a minute? I have a question for you.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이때 저는 얘한테 이걸 꼭 물어봐야지 굉장히 길게 고민을 했다고 해도 상대가 그 질문이 뭔지 이 순간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I have a question. 저 물어볼 거 있어요. 을을 이용해서 I have a question for you. 그 다음 4번 Are you free in the afternoon? 오늘 오후에 시간 되니? No, I have to go to the airport to pick up a friend of mine. 나 친구 한 명 데리러 공항 가야 돼. 이랬는데 The airport인 이유는 어떤 도시에서 공항이 랜덤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 공항 가야 돼 라고 말하면 어디랑 어디를 연상하죠? 인천이나 김포를 딱 떠올리는 것처럼 The airport 아니면 The airport 가겠네. 이렇게 지정된 대상으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나 좋은 소식 있어. 너 들으면 놀랄 거야. I have good news. 불가산 명사기 때문에 을을 붙일 수 없죠. 그리고 너 들으면 놀랄 거야. 이랬으니까 상대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사. 7번 I just saw a hit and run. 뺑소니 사고죠. 나 방금 막 뺑소니 사고를 봤어.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 되니? You should call the police right away. 경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the police. 다음으로 11번 Why were you late this morning? 오전에 왜 늦었지? 오는 길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There was an accident on the way. 오는 길에라는 표현 on the way. A가 이 사고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은이 정답. 그리고 14번에는 Do you have a sister? 여동생 있니? No, I have a younger brother. 여동생 있니? 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있니 없니 유무를 물어볼 때는 상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으로 대화를 꼭 이끌어 가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남동생이 있었지 여자 형제는 없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포인트 있냐고 없냐고 물어볼 때 유무를 물어볼 때는 은을 이용해서 대화를 이끌어 간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번 포인트,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실제 그 건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으로 문장에서 해석될 때 아무리 가산명사를 할지라도 관사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라는 포인트를 연습해 줘야 하고 That is the college that I went to. 저기가 제가 다닌 그 대학교예요. 특정 대상, 특정 사물을 콕 집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반면에 아래 예시는 I don't want to go to college. 나 대학 안 가고 싶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는 의미였고요. 이렇게 이 college가 가진 본연의 목적의 의미로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는 관사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관사를 쓰지 않는 대표적인 명사를 조금 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아래 박스에 제가 모아뒀는데 보이시죠? 네. School, college, prison, jail, work, home, bed, church, temple 본연의 목적으로 명사를 말하게 되면 관사를 안 쓴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어로 문장을 하나씩 말해볼게요. 학교에서 잘하고 있니? 건물 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학교 생활. 그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교육 과정.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야지. 벌을 받아야 된다. 걔 요즘 직장에서 힘들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얘기죠. 저는 외출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편이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있는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찍 잤다. 교회 다니시나요? 절에 다니시나요? 이 종교 생활을 하나요? 이 종교 생활을 하나요?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역시 특정한 건물들을 지칭하거나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방금 본 그 명사들을 관사, 드 아무것도 없이 문장에서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아래에서 두 문제만 좀 풀어보면 아래에서 2번, 3번 풀어주시면 돼요. 자, 풀이해볼까요? 다 되셨면? I'm moving out soon. I need to buy a bed first. 저 곧 이사 나가서 침대를 하나 사야 돼요. 이때는 물건, 사물을 말하는 거고.
We were supposed to meet at 11:30. 우리 11시 반에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But when I called Anne at noon, 12시에 내가 전화 걸었을 때 she was still in bed. 아직도 자고 있었어. 여기서는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이었다. 굴굴 자고 있었다. 영어를 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bed가 보이고 또 밑에서처럼 bed가 보이고 왜 이렇게 안 붙었다가 붙었다 하는 거죠?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관사를 셀 수 있는 명사임에도 떼버리는 경우는 본연의 목적을 실제 거기에 관련된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면 정관사들을 고정적으로 무조건 쓰는 대사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래 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대상에는 무조건 들을 붙인다. The sun, the moon, the earth. 태양도 달도 지구도 세상에 딱 하나니까. 그리고 이 세 단어는 꼭 대문자 쓰는 거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늘을 봐 이러면 하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은 없죠. 하늘은 하나니까 the sky. 인터넷도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the internet.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제가 방금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 세계가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았죠. 전 세계를 우리가 하나로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he world, world. R 다음에 L 바로 나오는 발음 오늘도 연습 꼭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방금 그 포인트에 대한 6번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이런 문장인데 이때 달은 우리 달, 지구도 우리 지구. 그래서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그렇지만 우리 달이랑 우리 지구 말고 이제 우주의 스케일로 넘어가서 원래 달이라는 건 어떤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성에 돌고 있는 아이는 을을 붙여서 소문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달, 특정한 그 달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하 이렇게 복수 형태까지 다 써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표로 복귀할게요. 자연환경을 총칭할 때, 자연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할 때 들을 붙인다.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할 때 환경은 the environment. 바다를 보호해야 됩니다. the sea. 산에서 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the mountains. mountain 같은 경우에 보통은 복수로 써요, 여러분. the mountains. 그리고 the water. 이런 식으로 반드시 들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엔터테인먼트나 악기나 발명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들을 붙인다.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라디오라는 엔터테인먼트 매체를 얘기한다면 the radio. 저 요즘은 진짜 안 듣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라디오 엄청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들으시나요? 요즘 잘 안 듣게 되죠. 이때 이 라디오 들었었거든요. 이런 대사는 the radio.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매체. 그리고 movies, the movies라고 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걸 말해요. 문장 하나 외워보면 I like going to the movies. 집에서 영화 보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들을 꼭 붙여주시고요. 혹은 악기의 음색이 좋다고 얘기할 때도 들을 꼭 붙여주세요. 음색이 좋을 때. 맞아요. 그리고 어떤 발명품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할 때도 그 대상 앞에 꼭 들을 붙여서 the light bulb 12번, 13번을 지금 바로 풀어주세요. 12번의 정답은? 그쵸. Who invented the computer? the가 꼭 나와줘야 되고 왜냐면 여기서는 기계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발명품을 누가 발명했지? 13번 같은 경우에는 I need to buy a new computer because mine is really slow. 내 거 진짜 느려가지고 새 컴퓨터 하나 사야 돼. 안정해진 불특정한 기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를 발명품으로 언급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다 하면 꼭 들을 붙여주셔야 돼요. 다음 다시 표로 복귀해 볼까요? 원래는 고유명사 이름에는 대부분의 은하 들을 다 쓰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꼭 써야 된다라는 이름들은 별도로 잘 챙겨줄 필요가 있겠고, 집중해서 순간 암기를 해봅시다. 강 이름, 바다 이름, 사막 이름, 신문 이름에 꼭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건물은 꼭 붙습니다. The White House, 백악관, The Blue House, 청와대. 그리고 아래에서 추가해서 외워보면 호텔 이름이랑 박물관 이름에도 꼭 들을 붙인다. 미안해요. 여기 끊겨가지고. 됐다. of를 이용한 표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들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말할 때는 안 붙여요. Indiana State. 하지만 the state of Indiana 이런 식으로 뒤에서 of를 이용해서 인디애나를 붙이면 꼭 들을 붙여주게 되고 후자 쪽이 훨씬 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말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hicago University 그치만 뒤집어서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렇게 다음으로 얘네가 뭉치면 뭔가 군집이 되면 여러 개가 하나로 딱 구성이 되면 그러면 들을 붙인다. 케이스, 군집, 연대, 세기. 예를 들어 심슨이라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들을 안 붙이지만 심슨의 가족들이라고 하면 The Simpsons. 그리고 The Alps 붙는 이유는 산맥이어서. 맞아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여러 개면 꼭 앞에 들을 붙이고 그리고 S도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 The UK. 그리고 필리핀 역시도 The Philippines. 여러 개의 섬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The Philippines. 그리고 1990년도 The 1990s. 만약에 1990년 하나의 연도만 말하면 들을 안 붙여요. 1990. 하지만 1990년대는 90년부터 99년까지 이렇게 10년을 모은 거니까 the 1990s. 그리고 19세기 이런 얘기할 때도 100년을 뭉쳐놓은 거니까 the 19th century. 세기는 반드시 서수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192페이지에 수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세기는 어떻게 읽는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the 뒤에 형용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The poor, poor people. The rich, rich people. The weak, weak people. The elderly, the elderly, elderly peopl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영어로 얘기할 때 the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the 없이 형용사 people 이렇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대상의 일부를 표현할 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표현하게 될 때 거기 그 부분에 꼭 들을 붙이는 성향이 있다. 이 대상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쪼개서 과거, the past, 현재, the present, 미래, the future, 오전, the morning, 오후, the afternoon, 그쵸? the afternoon. 그리고 저녁, the evening. 이렇게 하루를 쪼개서 말할 때도 들을 붙여주고. 공간을 쪼개서 왼쪽, 오른쪽, the left, the right. 동서남북, the east, the west, the south, the north. 그리고 영화의 시작 부분, 이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죠. The beginning of the movie. 어제 밤에 완전 정중앙, 한밤중에. The middle of the night. 그 이야기의 끝부분, the end of the movie, the end of the story. 이렇게 the beginning, the middle, the end, 혹은 꼭대기, the top of the world, 바닥 부분, the bottom of the ship. 이렇게
미리 안 외우면 이거는 안 특정한데 왜 아니면 강에는 붙는데 왜 호수에는 안 붙지? 이렇게 왔다 갔다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미리 외워서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관사 얘기해봤는데 네. 오케이? 공부 꼭 해주세요.